한일 관계가 또다시 냉각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늘 일본에게 있지만 일본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 속 만행을 사죄하지 않는 일본 탓에 한일 관계에는 늘 응어리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사건이 터진 것은 2년 전쯤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며 한일 관계는 급격하게 더 나빠지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한 매우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은 현재 패착이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합니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얼마 전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예정되었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켰습니다. 냉랭해진 한일 관계가 국제 무대에 재차 노출되어 버린 것은 물론이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왔던 미국의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졌죠. 이를 두고 각국에서는 외교적 결례 논란이 불거졌고 한미일 삼각 협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밉상짓을 한 일본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나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결례,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함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예정되었던 것처럼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면 한일 관계에 질문이 집중되고 일본은 할 말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 곤란했을 것이라며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의 회견 불참이 외교적으로 상대를 배려해서 고뇌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헛소리를 시전한 것입니다. 자의식 과잉도 병이라고 누가 좀 알려줄 수 없을까요? 이후에도 계속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았고 점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우리 땅에 간 것을 트집 잡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주기적으로 고위관리들이 돌아가며 독도에 방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죠. 보다 못한 한국은 일본의 잇따른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하려는 노력이라며 논평을 할 가치조차 없다며 일본의 도발을 일축해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크게 발끈하길 바란 듯 했지만 한국은 아예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에 부들부들대던 일본은 또 다른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독도 전담팀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지난 24일 합동회의에서 김 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맞서 취할 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참고로 외교부에는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 요구는 수출 규제 조치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25일 아사히 신문은 해당 소식을 전하며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에 취할 대항 조치를 검토하는 두 조직의 합동팀의 검토를 거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구체적인 대항 조치를 제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항 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인 ICJ 제소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관련 제언을 정리하는 대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전달해 정책 반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의 ICJ 제소 움직임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ICJ에 가입할 때 강제 관할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문제가 ICJ의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애초에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일례로 자민당 외교부에는 올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도 당시 외무상에게 ICJ 제소와 금융 제재 등의 대항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이번 대응 조치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맞서 취할 조치를 검토하는 팀이 설치된 것 자체가 한일 관계에 충분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합니다. 반영과 별개로 이미 일본 정부가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데 이어 당까지 나서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야욕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민당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우경화가 강해지는 영향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며 한미일 외교차 간 공동 기자회견을 사실상 무산시킨 일본 측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단독으로 ICJ에 제소를 하더라도 상대국 동의 없이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듯합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일본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보복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 일본은 다케시마 불법 점거에 대해 3번이나 ICJ에 제소를 했지만 한국은 일제히 대응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다. 이번엔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민당은 지겹지만 한국을 배려하는 당은 더 싫다. 라는 반응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권 없이 독도에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입만 잔뜩 살아있는 모습이었죠. 일각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초반 한일 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선제압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일본 측 인사들은 아직도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과거사 문제, 특히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측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대화를 거부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거의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같은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25일 열린 코라시아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 대사는 강제동원 문제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서로 상충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런 기본적 법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또 한국 전체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마츠카와 루이 일본 자민당 의원도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징용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집안법원 판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한일 관계 해결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국 내 법원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한쪽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 의견들입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의 독도 트집에 대해 마이웨이를 가는 것이라며 일본은 중국과는 생각 후 열도,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를 두고 영토 문제를 벌이고 있는데 특별히 독도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것은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대응할 거리를 주면 일본은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대응을 한다는 건데요.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일본이 하나씩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일본이 거듭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 만큼 우리는 독도는 한국 땅이고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할 듯한데요. 30일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함께 일본 도쿄 중심가에 한글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30초짜리 영상은 일본 최대 번화가인 시부야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30일부터 한 달간 상영될 예정인데요. 이번 광고를 공동 기획한 서 교수는 올해 뉴욕에서의 한복 영상을 시작으로 런던에서의 한식과 방콕에서의 한옥 영상 공개 이후 4번째 한글 영상을 도쿄에 올리게 됐다며 전세계 주요 도시의 대형 전광판뿐만 아니라 유튜브 및 각종 SNS를 통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최근 생각보다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이라는 사실과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데 있어 문화 콘텐츠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어그로를 끄는 것처럼 우리도 전 세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